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3분간 꽤 긴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장문의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 그동안 의학 분야과 관련해서, 이제 의학 분야가 아니고 의대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대화가 있어 왔고 협상이 있어 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지난 27년 동안 의사가 한 명도 증원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지난 30일인가요? 보훈에서는 또 이 33개월 된 아기가 또 이렇게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 11군데가 한 군데도 병실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계가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러면 저 의사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오늘 대변인 저 홍보석 브리핑에서도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좀 오늘 이 대통령 담화 어떤 배경에서 좀 이루어졌습니까? 큰 물꼬는 이제 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앞부분은 이제까지 왜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이렇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그간의 경과, 정부의 문제의식, 구상, 추진 방법론, 그걸 추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식으로 추계가 됐는가, 이제까지 과정에 대해서 그 종합 브리핑을 한 건데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또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유의미한 거는 방금 전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는, 그러면 2,000명을 건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 오늘의 결론은 건드린다. 건드린다. 그 대신 의료계가 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의료계에 또 여기저기서 그냥 중구난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된 목소리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이 정부랑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2,000명 문제, 이거 딱 정해진 거 아니다. 유동적이다, 가변적이다 하는 거, 그 얘기이기 때문에 큰 물꼬는 튀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정확한 멘트가 이겁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 요 이야기고, 요 그렇죠. 이야기 관련해서 이도훈 수석이 이거는 2,000명을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장은 지금 의료계는 일단 뭐 좀 아직까지 대통령이 확실한 이 의사가 이 하겠다는 게 없다라고 반발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2,000명에서 일단 대통령이 유연하게 열어놓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실상 유턴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상의 유턴이다. 왜? 앞부분이 너무나 그 분량상으로 길고, 또 2,000명을 대통령이 나름대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2,000명을 고소하겠다. 뭐 한치도 뭐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그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뭐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뭐 봤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긴 문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게 2,000명이 오픈돼 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유턴할 때는요, 나름대로 또 약간의 그런 게 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동안 보면 의사 정원 이 확대를 너무 졸속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심도 깊은 대화가 있었고 수차례 걸친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2000년도인가요? 의학 분업 하면서 의사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00명대에서 한 명도 지금까지 늘어난 적이 없고 오히려 줄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고령화 사회로 되면 의료 수요가 많잖아요. 많아지고 또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사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의사의 어떤 이 영역들이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 인프라라든지 또 의료 수가가 많아지니까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를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 또 의료가 발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어떤 계열적인 사업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오늘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개혁의 여러 가지 꼭지 중에 한 꼭지입니다. 근데 의대 정원을 몇 년 동안 몇 명씩 늘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요. 의료개혁에는요. 지금 보면요. 이 대형 병원들 그 전공의가 있는 그 수련하는 병원들 네네. 있잖아요. 보통 대학병원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선진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10%밖에 안 돼요, 외국은요. 예, 그러니까 전공의가. 다 10% 이랬는데 우리는 거의 절반 정도. 네. 예, 그 대형 병원의 대학병원의 절반 정도의 뭐 진료나 수술이나 이런 거를 전공의들에게. 근데 전공의들은 아시다시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4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4년 동안 뭐 한 400 받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장시간 노동하면서 거기서 그 침대에서 쪽잠 자면서 말이죠. 네. 400. 그 장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러니까 이거 전공의들도 사실 입이 튀어나올 만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제에 전공의 중심의 그 의료 체계를 이제 전문의들 중심으로 바꾸자.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 처우 개선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인가. 그다음 지역 간 그 불균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40개 의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료 행위만 가지고 부를 창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를테면 의과학자, 의기술자 뭐 이런 새로운 그 직역들을 만들어 갖고요. 그들이 나가서 창업도 할 수 있게 하고 뭐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바이오 헬스 산업. 네. 예,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충북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조 바이오 시대를 열겠다. 바이오가 200조의 부를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겠다. 우리가 유망 그 이제 미래 산업으로 꼽고 있는 게 무슨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뭐 AI 뭐 하면서 이 바이오 산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 교육 체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게 의료 개혁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에서 오늘 대통령의 키워드가 뭔지 그걸 잘 좀 이해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같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저도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지? 뭐 이런 좀 애매한 그 표현을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이도원 홍보석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맞습니다. 겁니다. 즉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하게 언급했으면 좋았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래도 일단 지금 의료계의 반응은 일단 뭐 처음 반응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못 박은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대못 박은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들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고 네. 이게 이제 이런 그 숨통이 튀었다.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이야기는 결국 2,000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합리적인 걸로 대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열어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2,000명에 대해서 절대 변화가 없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네. 지금 아마 그래서 이제 홍보석에 나서서 이제 이거를 다시금 기자들한테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지금 의대 이 관련해서 지금 이쪽 의사분들이 이 단일한 목소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의협은 또 지금 새로 임명된 그 김영택인가요? 그 지금 차기 회장 같은 경우는 임현택. 임현택 아예 뭐 이제 정치단체처럼 뭐 20% 30명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비상대책위원 전국 교수협의회 여기가 지금 좀 대화를 하고 있는 창구고 그렇죠. 전공의들은 또 아예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강경한 순으로 따지면 이제 의협의 임현택 그 이제 신임 지도부가 그렇고요. 네. 전공의들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들은 그나마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좀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네네. 있고요. 뭐 대학 총장들이나 의대 저 병원장들 거기는 뭐 빨리 좀 이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병원장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적자가 그냥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매달 한 100억씩 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빅5 이런 데는 하루에 10억씩 지금 그 저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누적돼 봐요. 이게 그 엄청난 그 저 후폭풍이 있습니다. 네. 파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 머리를 맞대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좀 명확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요. 지금 홍보수석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오늘 그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이제 사회적 협의체 이 구성도 하자라는 제안들을 오늘 대통령이 했습니다. 오늘 특히 저는 주목받은 대통령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 조건이 보태지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취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부활절 예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또 그 이야기도 반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지금 담화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오늘 대통령 담화 그나마 이제 저는 뭐 전적으로 보면 물꼬를 텄다라는 데는데 좀 더 저는 오늘 이게 지금 의사들 단체가 이게 오늘 대통령이 좀 더 명시적으로 2,000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대화에 바로 또 나서겠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좀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홍보석이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좀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건 이 문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에 지고 나면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 여론이 보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지지하던 여론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칙 좋습니다. 좋지만 그러나 또 이 어떤 정책을 수행에 있어서 옳다고만 해서 또 옳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것인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좀 더 유연성 있는 저는 정부의 대처가 지금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좀 시간이 점점 촉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